자, 아까 등차수열 2번까지 필기했고, 지금 이제 3번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응용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화가 아니고, 심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너무 깊게 들어가 이런 얘기인 거고, 이건 응용이야, 응용. 자,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라는 식을 봤더니, 그런 식에는 특별한 조금 특징들이 좀 보이더라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일반항 아까 AN이라는 것은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뭐야 그러는데 그것도 대답 못하면 곤란해. A 플러스 n-1 D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A 플러스 첫째 항에다가 n-1에다가 등차 D를 곱하는 거야 이런 얘기. 괜찮죠? 얘를 딱 전개를 하면 ND가 되고요. 여기 플러스 A-D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러면 보셔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이제 요 n 값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열은 함수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런 n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x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앞으로 보내서 식 정리를 좀 하면 일반항을 풀어 헤쳤더니 다음과 같이 되더라. 공차 D에 n 플러스 a 마이너스 d로 전개를 시켰어 이런 얘기.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를 조금 보기 좋게끔 그럼 이제 표현하면 어차피 얘네들은 숫자니까 숫자는 하나의 수로 계산되겠지 지금이지. 오케이. 근데 왜 굳이 이걸 보여드리느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어떤 값들을 갖는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를 P라고 놓고 얘를 Q라고 놔서 일반적으로 PN 플러스 Q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어디냐라고 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흔히 함수에서 X 역할을 하는 것인데 수열에서는 N으로 표현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이 차수, 여러분은 1차하고 2차밖에 안 배웠지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2학년 올라가. 이거 수학 끝나면 수투 들어가면 3, 4차 이렇게 차수가 올라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1차라는 것은, 이건 n에 관한 1차 식이야. 자, n에 관한 1차 식이 되고, 자, 그럼 얘는 뭐냐라고 하면 어찌어찌 하다 보면 알겠습니까? 반드시 뭐냐면 등차 수열의 형태로 반드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으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죠. 이렇게도 바꿔낼 수 있는 거냐? 어떻게 든 숫자를 조작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되면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면 뭐가 중요하냐?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해. 나중에 모의고사나 아니면 뒤에 있는 연습제 풀어봐도 이제 갑자기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오케이? 근데 얘네가 왜 등차 수열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뭔 얘기 알았어? 예를 들면, 여기가, 뭐, 예를 들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2차 함수가 있으면, y는 뭐, 여기가 n제곱이라고 하고, 여기가 y는 n제곱, 플러스 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 이렇게. 네. 뭐, n, 이렇게 되겠지. 두 개를 서로 어떻게 빼서 이만큼의 간격을 생각해 보면, 오케이? 그러면 x제곱이고 여기 뭐 x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얘를 n을 대입했을 때 이게 n값이라고 하면 x가 그럼 요거하고 요게 날라가면 n 플러스 n-1로 표현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그럼 n에 관한 1차식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1차식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등차수열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런 거야. 알았어? 오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 얘기도. 모의고사에서 느닷없이 함수식이 나오는데 거기서 왜 이게 등차수열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n에 관한 1차식이 되면 얘는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조작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같이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얘를 서로 이렇게 등호관계 놓고 보면 얘를 D라고 놓고 얘 A-D를 Q라고 놓으면 항상 A하고 D를 정해줄 수 있어. 1차식이면. 그러니까 항상 등차수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만들어낼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n에 관한 차수가 있는데 얘가 1차 시간 사실이 알았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등차 수열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더 중요한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식을 보고 정리하는데, 이제 2학년 때 이건 팁이야. 알았어? 오케이? 2학년 때를 위해서 깔아놓는 건데, 2학년 때는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게 더 중요할 수 있지, 솔직히 얘기하면. 알겠어?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야.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알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있잖아. 그러니까 필기만 하라고 얘기하는 게, 니네들은 실전 단계가 아니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2학년 때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 의미심장만 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다루면 되는데, 당장 뒤에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 드린 내용들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알겠습니까? 연습 문제에서.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럼 n에 관한 1차식이 되면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등차수열이 돼요. 이런 얘기를 했고. 다음 두 번째, 이 식 자체를 보고 이 식에서 얻어내야 되는 정보가 있어. 어떤 정보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일단, 공차가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공차라는 것은 얘를 전개했을 때 n 앞에 있는 게 전개를 하면 항상 이 일방에서 전개를 하면 n에다가 공차를 곱한 게 개수가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n 앞에 있는 개수인 p가 항상 뭐가 되냐면 공차가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 AN을 우리가 아까 전개했을 때, EX 플러스, EN 플러스 3, 이렇게 났다고 치면, 오케이? 이것만 보고도 2가 공차인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오케이? 예, 다음. 그럼 첫째 항은요. 자, 이해할 때는 이제 조금 이게 중요하지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걸 또 왜 공차라는 걸 알아야 되는, 밑에 있는 또 설명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첫 장이라는 것은 여기다 1 대입을 하면, 1을 대입하면 P 더하기 Q가 되니까 P 더하기 Q 그러는데, 이건 암기를 하는 거고, 그냥 대입해도 되잖아. 알겠어? 그럼 굳이 뭐 이걸 암기를 하라고 써주는 거라기보다, 그냥 어차피 이제 얘가 중요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같이 알아도,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럼 제가 이제 1차식이 됐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냐라고 하면, 이건 n에 관한 1차식이지, 지금 이제. 그럼 1차식이니까 n에 관한 1차식은 요 내용에 대한 부연, 그럼 요게 n에 관한 1차식이고 1차였기 때문에, 그럼 얘를 함수로 보면 뭘로 볼 수 있냐면 1차 함수로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아까 선생님이 이제 뒤에 가서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알겠습니까? 지금 이제 깔아드린 겁니다. 1차 함수는 왜 중요한데요? 라고 얘기하면 1차 함수는 직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은 직선 위에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거꾸로 더 중요한 거는 요즘 시험에서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항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도 존재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임을 알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함수야. 알겠습니까? 함수인데 갑자기 거기서 느닷없이 등차 수열,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 직선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등차 수열의 성질을 그때 쓸 수도 있어. 알았어?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응용 심화 과정에서의 유연성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드니까 깔아 놓으라고 얘기했잖아. 알겠습니까? 예, 됐죠? 얘는 그래서 1차 함수이고 곧 직선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지금 보면 어떤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냐. 앞에 있는 공차가 P가 공차였잖아. 그치? 공차가 그럼 뭐가 되냐면 기울기가 되거든. 그치?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따로 알아놓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놔야겠네. 오케이? 그럼 공차를 뭘로 볼 수 있어? 직선의 기울기로도 볼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 관점은 굉장히 수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함수로 보면, 공차가 기울기가 되네, 직선의 기울기.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 이런 얘기야. 밑에 쓰기 좀 힘드니까 위로 올라가서 생각해. 자, 이렇게 이거를 보면, 그럼 이제 여기 뭐가 되는 거냐면, 공차, 여기 이어서 써야 돼, 쭈루루. 공차. 위에서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건 공차 D라고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우리 공차로 표시하는 게 D니까. D는 결국에 뭐가 되냐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참고로 그래서 1번 공차가 양수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 양수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 그럼 항들이 계속 어떻게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지. 더하기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당연하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앞에 축척해서 설명하니까 당연하지만 나중에 이거만 띄워놓고 보면 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울기란 관점에서만 이해하면 별거 아닌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항들이 계속 늘어난다 이 얘기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A1보다는 A2가 크고 A2보다는 A3가 크고 이렇게 계속 항들이 증가하게 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2번 공차가 0보다 작게 되면 그럼 기울기가 음이 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항들이 어떻게 작아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근데 너무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 필기만 해놓고 정리를 합시다. 알겠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뒤에 문제 풀어보면 나오긴 나올 거야.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오케이.